중국 축구,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는 걸까요? 월드컵 참가국이 64개국으로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에 놀랍게도 사우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2034년 월드컵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64개국 확대에 대해 밝힌 긍정적인 입장과 그 결정이 중국 축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 축구, 과연 반전이 가능할까요? 2034년 월드컵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64개국 체제로 월드컵이 열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따르겠다. 이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피파의 새로운 결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입장이죠.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에 열릴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기존 32개국에서 무려 48개국으로 참가국이 늘어났습니다. 벌써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남미 축구연맹 회장 도밍게즈가 별표 64개국 체제 별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2030년은 월드컵 1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대회를 더 크게,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자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아시아 축구연맹 AFC, 북중미 축구연맹까지 전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회가 너무 커지면 예선 의미도 사라지고 일정 조정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즉, 대부분의 대륙은 지금도 충분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만 우리는 준비돼 있다. 피파가 결정한다면 따르겠다며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적 멘트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사우디는 지금 월드컵 유치를 넘어서 축구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그 투자, 유소년 시스템, 외국인 감독 영입 등 모든 걸 월드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중국 축구와 연결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가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은 월드컵 진출이 꿈인 나라들도 현실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중국은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48개국 체제에서도 위태로운 중국이 만약 64개국이 된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우디의 폭탄 발언이 어떻게 중국에 희망을 안겼는지 그 가능성과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의 현실은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단 한 번 진출 이후 20년 넘게 본선 무대는 그저 TV로만 봐야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황선홍의 환상적인 골, 그리고 중국의 3전 전패. 그게 전부입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죠. 감독이 바뀌고 유망주를 키운다고 했지만 월드컵 본선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2026년 월드컵이 48개국으로 늘어났을 때 중국은 기번엔 다르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예선에서조차 고전하며 현재 분위기로는 본선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월드컵이 64개국으로 확대된다면 이건 중국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시아 지역에 배정되는 티켓 수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니까요.
지금도 8.5장인데 64개국이면 10장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피파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인구국 중국이 본선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크고 방송 중계권, 스폰서, 글로벌 팬층까지 고려하면 중국이 본선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실력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의 기대는 전략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력 진출은 어렵지만 피파가 판을 키워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죠. 이른바 희망회로입니다. 스스로 이길 수는 없지만 제도가 바뀌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기대. 물론 이런 방식이 진짜 월드컵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축구가 기대고 있는 건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라는 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티켓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력이 함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문을 열어줘도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본 실력이 없다면 그건 그냥 기대일 뿐입니다. 중국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U-20 대표팀은 아시아컵에서 조기 탈락했고 U-17 대표팀도 일본과의 경기에서 0대7로 대패하며 탈락. 이런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A 대표팀은 좀 나을까요? 아쉽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을 영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경기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공수 밸런스는 무너진 채 기본적인 패스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빌드업이 아니라 공중볼에 의존한 단순 축구가 반복되고 있죠. 전술적 조직력도 흔들리고 있고 수비 라인은 자주 무너지고 공격은 창의성 없이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언론은 끊임없이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64개국이 되면 우리도 간다. 피파가 중국을 원한다. 물론 말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실력 없는 팀이 구조적 혜택만으로 본선에 오른다면? 그건 축구의 축제가 아니라 축구의 희화화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진짜 월드컵 본선을 원한다면 지금처럼 티켓 늘리기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의 육성 시스템, 감독과 코치의 역량, 전술적인 훈련, 그리고 선수들의 태도까지 모든 걸 다시 점검해야만 진짜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희망만 있는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월드컵 본선. 숫자에 기대지 않고 실력으로 당당히 올라갑니다. 매 대회 꾸준히 본선 무대를 밟으며 세계가 인정하는 아시아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20, U-17, U-24. 어느 연령대든 아시아에서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꾸준히 세계 무대를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이 선수들은 이제 해외파가 아닌 월드 클래스입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티켓 수보다 중요한 건 그 티켓을 잡을 수 있는 힘. 우리는 숫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사우디가 64개국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건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에게 꽤나 유리한 외부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부죠. 중국 축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여전히 단위호에 가깝습니다. 피파가 원하는 건 단순한 참가국 수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전 세계 축구의 질적 성장입니다. 64개국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실력 없는 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이 월드컵 무대를 정말 원한다면 지금처럼 외부만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야 합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 유소년 리그, 전술 교육, 감독 양성, 그 모든 걸 제대로 갖춰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월드컵은 단지 꿈꾸는 자의 무대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설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월드컵을 대하는 자세이며 앞으로도 아시아 축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희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의 실력과 시스템이 더해져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